100원의 토요 미스테리 극장을 제작하는 동안 제작진들이 직접 겪었다는 미스테리들. 그 첫 번째 사례는 1년 4개월 동안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아오고 있는 박지연 PD가 겪은 일이다. 작년 6월 21일에 방송돼 화제가 됐던 뮤직비디오의 비밀. 가수 이승환의 뮤직비디오에 정체모를 여인의 모습이 찍혔고 토요 미스테리 극장은 그것이 1961년 광나루에서 살해당한 김학자 여인의 혼령이 아닐까 추측해본 바 있다.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간 후 박지연 PD는 실로 믿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토요 미스테리 극장 2회가 방송된 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저희들이 그 이승환 뮤직비디오의 그 혼령의 주인공이 아닌가 추측했던 그런 김학자 여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광나루에서 나타나는 꿈을 제가 그날 밤에 꿨어요. 처음에는 이게 프로그램 처음 만들고 그러느라고 제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죠. 좋은 아침. 저 박 PD님, 일본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일본? 여보세요? 네, 제가 박재현인데요. 저는 김학자의 언니 되는 사람인데요. 네? 박지연 PD 앞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것은 뜻밖에도 네네.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 뮤직비디오에 찍힌 혼령의 주인공으로 추측했었던 김학자 여인의 언니였던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꿈을 꾼 거는 토요일 밤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이죠.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저희들이 몰랐던 사실인데 아마 김학자 여인한테 그 혈육이 한 명 있었나 봅니다. 아마 언니인데 일본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김학자 여인의 언니는 동생이 죽은 뒤 30년 동안 꿈속에서 동생의 모습을 보아왔다. 그래서 그녀는 아직 동생의 한이 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천도를 위해 불공을 들이고 영혼 결혼식도 시켜주었다. 그 덕분인지 그 후 6년간 동생 김학자는 더 이상 언니의 꿈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6년이 지난 작년 6월 다시 꿈에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학자가 죽은 지 6년 만에 꿈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죽은 강나루에서 하얀 옷을 입고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놀랍게도 그래서 이게- 그녀의 꿈은 박지연 PD의 꿈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꿈을 꾼 다음 날 김학자의 언니는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전날 토요 미스테리 극장에 죽은 학자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담당 연출자에게 전화했고 방송된 내용을 꼭 보고 싶다며 테이프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 방송용 테이프를 저희들이 카피를 해서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후 거로 기억되는데요. 일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이승환 뮤직비디오 나온 장면하고 저희들이 취재한 장면하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화면이 흐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라든지 또 이렇게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이렇게 이목구비 같은 게 너무 느낌이 흡사했다고. 일본에 사는 김학자의 언니와 같은 날 같은 꿈을 꾸었던 박지연 PD. 토요 미스테리 극장 1년 4개월의 연출 생활 동안 그는 그때 일을 가장 미스테리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지난 5월 9일 토요 미스테리 극장에서 방영된 피로 만든 반지. 그것은 히틀러의 SS-7일의 장교들이 끼던 저주받은 반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 반지는 주저할 때 유태인의 피를 섞어 만들었다는 소문처럼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끼었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때문에 제작진은 진품 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품을 만들어 촬영에 임했다. 촬영이 끝난 날 밤 FD 이대현 씨는 프로그램 사무실에서 촬영의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문득 캐비넷 안에 넣어둔 SS 춘희대 진품 반지가 걱정됐다. 그래서 그는 제보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자신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번 호기심도 생기고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껴봤거든요. 근데 좀 기분도 이상하고 그래서 얼른 뺐어요. 그날 밤 이대현 씨는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모르겠지만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괜히 반지를 껴봤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분양 다 됐어요? 네. 이쪽. 은혁 씨, 걱정하지 마요. 별로 안 깊어요? 제작진이 겪은 미스터리 중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은 조명 다 조연출을 됐죠? 맡고 있는 여운정 축하합니다. PD의 경험이다. 감독님, 준비 다 됐습니다. 네. 작년 9월 여운정 PD와 촬영팀은 경기도의 한 낚시터에서 물에 빠져 죽은 처녀의 사연을 촬영하고 들어갑니다. 있었다. 스탠바이. 스타트! 하이. 큐. 컷. 신인정 씨, 왜 그러세요? 큐 사인 떨어지면 물에서 나오라니까요. 전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꾸만 누가 물속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기분도 나쁘고요. 예, 그때 여자 연기자가 계속 NG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해봤죠. 도대체 왜 자꾸 NG를 내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 연기자 하는 말이 자꾸 뭐 물속에서 누가 자기를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계속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여자 연기자한테 큐 사인을 주고 그랬는데도 계속 NG를 여러 번 걸쳐가지고 계속 NG를 내는 겁니다. 자. 그뿐이 갈게요. 아니었다. 자, 스탠바이. 아니, 무슨 일이야? 오늘 여러 가지로 말썽이네. 조명, 왜 이래요?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참 희한한 일이네. 그 자리를 잘도 알고 촬영을 하러 왔구만 그래. 3일 전인가? 이 지난 겨울에 물에 빠졌던 마을 처녀가 있는데 그 시체 떠오른 데가 바로 저기였거든. 엄마! 그때 한 마을 주민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전에 겨울에 여기서 마을에 한 처녀 한 분이 죽었대는데 그때 그 당시 겨울이어서 그때는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시신을 못 찾았죠. 근데 그 봄에 얼음이 녹은 다음에 시신이 떠올란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촬영했던 장소, 바로 이 장소랑 너무 딱 똑같다고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촬영하면서 조명이 자꾸 나가고 연기자가 NG를 내고 이런 것들과 자꾸 연관이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저희들도 많이 그런 무서움 같은 걸 좀 느꼈었죠. 연기자의 NG와 조명 사고 등 촬영장에서 밤새 벌어진 미스테리한 사건들. 정말 바로 그 장소에서 떠올랐다는 마을 처녀의 혼령 때문이었습니다. 네, 서울방송입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미스테리가 제작진에게 일어나곤 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토요 미스테리 극장의 작가들이 겪었던 일이다. 끝냈기 때문에 방영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보자가 꿈에 귀신을 봤다고 방영을 취소해달래요. 지난 4월 한 제보자의 사연이 채택돼 촬영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그런데 방송을 며칠 앞두고 그 제보자가 갑자기 자기가 보낸 사연의 방송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꿈에서 홀령을 만났는데 방송하면 저주가 내릴 것 같아 두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방영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일단 제보는 받은 거고 또 그 아이템을 취소하게 되면 방송이 펑크나니까 우리 그대로 내보내는 걸로 해요. 그래요. 우리 그냥 내보내는 작가들은 걸로 해요. 그 사연의 방송 여부를 놓고 오랜 시간 회의를 수 했고 없지 뭐. 결국 그대로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상의해보자고.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방송 취소를 요구하던 제보자의 사연은 예정대로 방송됐다. 그런데 이틀 후 월요일 출근하던 작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작가들은 모두 제보자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이 떠올랐다고 한다. 1년 4개월 동안 카요 미스테리 극장 제작진들이 겪은 신비한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일어난 일들이기에 그들에게는 미스테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한다.